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마크 리퍼트 주하 미 대사가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쯤 퇴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리퍼트 미 대사의 쾌유를 비는 국민들의 응원은 지난 주말 사이에도 계속됐습니다. 네, 한편 리퍼트 대사를 테러한 범인은 수사 중인 경찰은 압수한 30건의 문건에 대한 이적성 감정을 의뢰하는 등 현재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주말 사이에 벌어진 사건 사고까지 브런치 이슈에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병원 측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고 팔목 통증도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참 다행인 것 같은데 다행이죠. 주말 사이 또 우리 국민들의 응원도 계속됐었어요. 예. 뭐 보니까 이제 리퍼트 대사의 그 빠른 쾌유를 빌면서 대사관 앞에서 촛불 문화제라든가 또 이제 부채춤 발레 난타 공연 또 이제 이런 건 아마 저변에 피습을 당하고 나서 곧바로 굉장히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친한파적인 그런 그 행보 또 오히려 한국 사람을 이루하고 한국을 이루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정말 마음속으로 지지를 보낸 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공격 피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연한 대처를 했죠. 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데 또 해외를 비롯한 특히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 리퍼트 대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게 테러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우려라든가 한국을 바라보는 치안 문제라든가 굉장히 그 파급력이 아주 안 좋게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아니다. I'm okay. 뭐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니까 미국에 계시는 리퍼트 대사님의 부모님까지도 대사로서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일 정도는 개인의 일탈된 행동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오히려 한국이나 한국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에 대한 고마움, 그 의연한 대처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런 아마 행사까지 하는데 일부에서는 뭐 지나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그 한국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나치다고 표현하는 건 제가 볼 때 지나칩니다. 그야말로 이제 신드롬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렇죠. 팀장님 보시기에는요 이런 신드롬이 생긴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리퍼트 대사가 우리 그 가장 동맹국이잖아요. 그리고 6.25 때 정말 많은 참전 용사들이 와가지고 전사를 했고 이런 오랫동안의 그런 동맹관계에 있어서 역시 최연소 대사가 와서 그다음에 그런 피습을 당했음에도 세계 각국의 외신들이라든가 또 미국 내의 어떤 우려를 한 번에 부식시키는 그런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리퍼트 대사에 대한 신드롬이 일어나는 그런 이유라고 보고 저도 정말 마크 리퍼트 만으로 42세밖에 안 되는 저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의연한 대처를 하실 수 있나 그게 너무 고맙고 신드롬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김기종은 현재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뭐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이제 위험성 높은 과도를 선택한 것은 살해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절대 우발 범행이 아니죠. 최초에 체포됐을 당시에 어제 집에서 배를 깎아먹은 가도다고 하지만 그 가도를 초청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 숨겨서 그다음에 초청 명단에도 없는데 그 미나엽 직원들에게 그런 증세를 전혀 안 보이고 속이고 입장을 해서 결국은 메인 테이블, 헤드 테이블 근처에 있다가 고의로 다가가서 악수하는 척하고 다가가서 고의로 정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경동맥에 있는 목을 찌르려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죠. 하지만 그런 부분 25cm 정도 되는 그 과도라고 하는 건 심장이라든가 또 특히 얼굴 밑에 경동맥, 목 부위 같은 데는 치명적으로 현장에서 사망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흉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우발 범행이 아니라 계획된 범행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당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보법 위반 여부가 또 초점이 될 것 같은데 앞서 브리핑에서 압수한 문건 가운데 10건에서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00여 건의 압수수색 결과 그 압수를 했는데요. 이 중에 이제 관련 도서를 의뢰를 했더니 10여 건에서 고무 찬양이라든가 이적 표현물로 감정이 되는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적용할 것이고 문제는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지만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무려 8회 정도의 방북을 했고 대한문 앞에서 김정일 사망 시 추모
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시도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또 그동안에 보면 행태를 보면은 반미 집회 시위에 계속해서 아주 그냥 선도하고 리더격으로 참여를 했단 말이죠. 적극적인 이런 행태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종북성이나 친북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오히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국가보안법 위반의 행태를 적용하는 건 아마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을 경합범으로 해서 살인 미수하고 기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앞으로 이 수사 방향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행태 이런 게 바로 반미 반일이지만 사실은 우리 독도 지킴이라는 이런 형태는 어떻게 보면 위장된 그런 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하고 반미나 반일 이런 상태에서 이 소위 말하면 종북 성향, 친북 성향의 그런 행태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한 배후 세력, 그다음에 이 사건에 이르게 한 공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한 치밀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또 이런 명확한 수사를 해야만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혹을 해소를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수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말마다 결혼식 가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날 축의금을 훔치는 그렇습니다.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요. 보통 축의금 절도는 보통 2명 내지 3명 정도가 네. 절도 단위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축의금 접수하는 사람을 혼란하게 하고 그다음에 식권을 미리 받아놓은 걸 가지고 혼란한 틈을 타서 식권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형태를 하면서 축의금을 대신 받아가지고 절도를 하는 이런 수법인데요. 사실 이 정말로 좋은 그런 축제를 망치는 네. 그런 나쁜 사람들이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지금 이제 결혼 시즌이거든요. 3월 달에. 그래서 특히 아마 이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런 그 행사를 앞두고 있으시면 네. 유심히 보셨다가 굉장히 조심하고 또 이런 이런 범죄를 방지하는데 아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결혼식장뿐 아니라 장례식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고 또 심지어 이 상중인 상주의 집을 터는 일까지 발생한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경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부의함 같은 걸 보면 보통 3일장을 하면 3일 내내 부의금을 받은 걸 한 곳에 그대로 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의함을 별로 신경을 유족들이 안 씁니다. 경황이 없어서. 그 틈을 노리고 통째로 그걸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자동차 키 같은 거를 일정한 장소에 두면은 그 자동차도 키를 훔쳐서 자동차도 마치 유족이냐 훔쳐가는 그런 케이스고 또 이런 경우죠. 부고를 할 때 이제 유족이나 관리사무소에 이 유족의 주소가 있거든요. 네네. 그 주소를 보고 사실 가족이 사망을 하면 집을 비우고 감시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아유, 예. 또 집에 들어가서 절도를 하는 빈집을 터는 이런 아주 정말로 재질 나쁜 그런 형태의 범죄단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특히 이 부의함이나 또 축의금을 받은 축의금은 반드시 바로바로 은행에다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겨두는 게 이런 피해를 방지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은 워낙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네. 알고도 속을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예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서 접수를 보시는 분 중에 접수만 보시지 말고 한 명 내지 두 분 정도는 접수대 앞에서 그 하객들을 안내하는 그런 형태를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이상하다 싶은 사람은 제지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축의금이나 이 부의금은 반드시 매일매일 결산을 하셔가지고 은행에 입금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그 관리사무소에 보관증을 받고 보관하시는 이런 형태를 하시는 게 아마 피해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 또 짚어보죠. 이 여중생과 동거를 하다 아이까지 낳게 한 이 40대 남성. 무죄 취지로 대법원이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여중생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정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한송 파기를 해서 네.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마 4월 1일 날 그러니까 4월 1일 날 결심 공판이 열리고 4월 중에 다시
지금 재판, 선고 공판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은 작년 12월경에 무려 27세가 더 나이 많은 사람이죠. 연예기획사 대표인데 27세가 더 많은 사람인데 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한송 파기하는 바람에 12월 달에 보석으로 일단 석방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이 15세 된 중학생은 아이까지 출산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만난 지 3일 만에 차 안에서 너를 스타로 만들어주겠다, 연예인 시켜주겠다 하는 말에 속아서 차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정말로 이 능욕을 한 것이죠. 이런 상태인데 유치장에 면회를 150회 가고 편지를 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이런 판결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강요된 부분이 없었을까? 또 15세 된 아이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과연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한 번은 되짚어 봐야 되는데 제출된 물론 재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이 증거로 판결을 하셨겠지만 한 번은 그래도 심리 분석가를 불러서 심리를 하신다라든가 아동 전문가를 불러서 심리를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결국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강요였다. 저건 네. 폭력이었다.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더군다나 그 을분에 북받쳐서 울음을 터트린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판단은 4월 중에 중형을 면치 못할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됩니다. 네. 네. 과거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인정된 이유가 편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학생은 시켜서 그랬다,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지금 진술을 했는데요. 이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어린 김양의 이 선택, 그의 행동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양희 선택은 보통 성인이 더군다나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너를 스타를 만들어주겠다, 연예인을 만들어주겠다 하면 종속적인 심리가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15세 된 학생은 지금 집안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부모가 크게 관심을 못 가져주는 형태인데 정말로 어떤 그 영웅을 만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속적인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형태에서 15세 된 아이가 완전한 네. 심리를 가지고 있는 성숙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42세 된 사람의 모든 행동이나 말에 따랐던 것인데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관가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아이 15세 된 여중생은 결코 잘못이나 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네. 그 42세 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아마 정말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워낙 어린 학생이고 그렇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설사 뭐 사랑을 나눈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만 13세 이상이라고 하면 사랑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판단을 했어야죠. 나이 차이 그리고 연예인 기획사 대표로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스타를 만들어주겠다 하고 유인한, 현혹시킨 이런 말들이 관가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15세라고 해서 사랑을 할 수가 있지만 같은 또래의 그 철부지 없는 사랑 같으면 우리가 바라다 보는 시각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42세, 27세가 더 많은 사람이 어떤 자기 영향력을 발휘해서 성적인 그런 착취나 그런 능욕을 했다고 이런 시각을 왜 바라보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100% 완전한 판결은 못하죠.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간과를 하면 안 된다. 너무 나이 차이가 많고 그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미성년 여자아이에게 이런 행태를 했다고 하는 부분을 정말로 제대로 심리를 하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이 여중생이 지금 남성이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자신을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무서워서 숨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이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사실 15세 된 아이는 그 인지 능력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인답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 상황까지 갔을 때 지금은 되돌아보면 아, 내가 정말 내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후회 막급한 부분도 있었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성인들이 무서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계속해서 협박을 했거나 강요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트라우마가 돼서 또다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절망감이 있죠. 그래서 결국 재판할 때 울음을 터뜨리는 이런 형태, 결국 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판부 고법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형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월 1일 날 결심 공판하고 4월 중에 선고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반드시 중형을 받아서 다시 감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